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저번 주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었을 거예요. 제가 칠판에 뜬금없는 걸 써놨는데, 이거는 배너라는 우리 간호학자가 우리 간호사의 그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초보자는 뭐 학생이고 진전된 초보자는 신규고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걸 쓴 것 중에 하나가, 자, 선생님들 맨 처음에 오시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초보자 티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학교 4년 내내 다 기본적으로 배우긴 했는데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것 같아. 지역사회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초보자 단계.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아, 예,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텀 돌았다 이거죠. 책을 한 텀 딱 보면 약간 진전된 초보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런 걸 문제를 풀려면 이런 지식,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머리가 이게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런가요? 그래서 고개를 좌우적거리면서 바로 수능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가장 기고만장할 때가 요때 적임자. 그래서 보통 책을 2텀 정도 돌았으면 본인도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어. 저쪽 문제에서는 또 다르게 대답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칼날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걸 다 적어요. 문제를 다 적고 와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혹시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나오는 때가 이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팀들이 요 적임자 팀들. 몰라서 무서운 게 내가 실력이 진짜 없어서 그 무서운 건 아니고요. 아, 이 분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무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자보건의 대상자가 보통 50%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60%도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50이 맞아요? 60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50이나 60이나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뒤돌아서 들으는 거죠. 아니 50, 60 뭐가 같아? 우리 병원에서는 드롭스 하나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이러면서 성인간호 마인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긍을 잘 안 하실 때가 요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요게 좀 지나가면 숙련가 스타일이 돼갖고 이제는 전체를 압니다. 전체를 알고 쭉 보시다가 아, 요 문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타가 났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타도 슬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내시는 분의 뜻도 압니다. 이 숙련가. 그래서 대부분 요 정도에서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문가는 도대체 뭐냐? 척하면 알아요. 문제 딱 보고 감으로 이거예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맞췄어요. 때렸어요.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가 스타일이고요. 전문가 하면 대부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건소에서 한 6개월만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게 이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이라는 거예요. 실생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잘하는 말이 감으로 때리셔야 됩니다. 상식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어떤 분이 동영상에서 이런 말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설명했는데 그거를 딱 하면서 물음표를 막 하시더니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나요?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기출문제로 안 나왔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쪽에서는요. 문제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이 다른 쪽에서는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거기서 문제를 끄집어내고 문제 돌려막기를 좀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과목이. 근데 우리 지역사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이라는 게 아예 없고요. 기출문제를 그러면 왜 풀어봤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풀면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 중에 나무가 있다면 아, 요런 가지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또 다른 가지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럼 기존의 가지, 그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훑어보라는 거지 기출문제를 외우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시면서 자꾸 제가 문제를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거고요. 자, 우리 단어물 문제도 약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긁어봤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보면서 문제를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외우지 말고 뭘 할까요? 주어진 보기 중에 최선의 정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의 정답을 찾을 때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답을 때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갖고 4번을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이게 왜 그래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4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냥 딱 하지 마시고 왜 이걸 정답을 선택했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 정도로 잔소리 끝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역사 이론 시험이 좀 자주 나올 거고요. 이건 좀 쉬울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역사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자, 군단위 보건소의 통합보건사업 몇 년? 85년입니다. 이런 건 아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게 몇 년일까요? 예? 공단 출범한 거하고 신평원 출범한 거하고 좀 다르죠. 네, 공단이 출발한 거는 1차 통합 때. 자, 1차 통합이면 몇 년이에요? 98년. 누구랑 통합을 했죠?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가입자. 예, 공무원 사립학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통합한 게 1차입니다. 이게 98년. 2차 통합은요. 그러니까 이때 통합을 무슨 이름으로 통합했냐면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한 거죠. 결국 98년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단이 있었고 또 하나가 직장가입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조합이 있었던 시절이 98년. 요게 마저 통합이 됐죠. 그게 몇 년이에요? 2000년에 통합이 됐죠. 2000년에 어디로 흡수가 됐을까요? 직장가입자 조합이 공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때 신평원이 또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2000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0년에는 자, 이거 재정 통합했나요? 안 했나요? 재정은 통합 안 했습니다. 그럼 재정까지 통합한 게 몇 년? 2003년이었습니다. 자,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거는 98년이에요. 그런데 1985년에서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의료보험 재정까지 통합한 거 몇 년? 2003년. 이거 몇 차 통합이에요? 3차 통합입니다. 3차 통합. 결국 답은 4번인가 보네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의무 95년. 맞아요? 예, 무슨 법 때문에 바뀌었죠? 무슨 법 때문에 이게? 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이 의무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이에요. 자, 기획입니다. 기획과정 중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하면은 맨 처음에 이거 뭔지는 아시나요? 맨 처음에. 자, 기획 전제 조건의 사정 아시죠? 이 기획을 할 건가 말 건가 전제 조건의 사정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황 분석.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보건 현황 분석. 세 번째는 우선순위 설정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우선순위 설정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 뽑았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만 갖고도 답이 딱 나와야 돼. 답은 1번이죠. 예, 전제 조건의 사정. 기획하는 걸, 기획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예, 이거 전제 조건의 사정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획팀을 조정한다. 맞죠? 기획팀을 조정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황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정부의 관심, 법적 근거 등등등을 가정해서 전제하거나 이들이 없는 경우 전제를 만드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의 사정이에요. 전제. 예, 이런 걸 모두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3번이에요. 자, 호만스의 기본 명제 이게 뭐였었지? 어디서 나온 거지? 네? 교환이론이었잖아요. 예, 교환이론에는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혹시 그건 뭐예요? 그 호만스의 기본 명제 중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이게 성공이 됐어.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해. 반복해. 예?
이게 뭐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게 보상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 괜찮은 거네?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성공명제라고 하는 거죠. 성공명제.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거든요. 그럼 이거와 유사한 행동을 많이 해. 그걸 자극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명제, 자극명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욕구, 불만, 공격명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일단 박탈포만명제도 문제는 아시죠? 똑같은 걸 계속해서 주면 그다음부터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 자, 이 중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대한 보상을 받든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든지 기대한 보상을 받아 또 더 큰 보상을 받든지 혹은 그가 예상한 별을 받지 않았을 때 인간이 기뻐할 것이다. 맞나요? 내가 요만큼만 기대했는데 더 큰 보상이 오는 거야. 또는 내가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벌을 안 받는 거야. 그럼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에 인정받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커져. 당연하겠죠. 나 혼날 줄 알았거든. 근데 혼을 안 나. 오히려 칭찬을 줬어. 그럼 그 행동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더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제? 네? 뭐예요? 욕구, 불만, 공격 명제지? 이렇게 단어가 끝에 가서 가치 명제를 하면 어느 단계야, 지금? 어느 단계야? 그치? 자, 이거 단어 갖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때 가치는 누가 느끼는 가치야? 응? 내가 느끼는 가치예요. 내가 그 행동을 했거든? 근데 오히려 벌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칭찬을 줘. 이 행동 가치가 있는데 더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요거 요즘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할까요? 전준영. 맞죠? 맨 처음에 동영상 찍었잖아. 벌 안 받았잖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10개나 찍었잖아요. 그렇죠? 벌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벌 받을 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벌을 안 주면 이게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꼭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여기 가치라는 단어 때문에 가치 명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치? 답은 3번. 자, 4번이에요. 자,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에 있는 건 아시죠? 예, 운영협의회 하면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주민들, 특히 유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운영협의회 있고 지금은 없어진 마을건강원. 똑같은 문제예요. 운영협의회나 마을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건강원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모두 1차 보건의료에 무슨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뭐예요? 주민참여. 주민참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어세시블? 아닌데. 뭐죠? 어베일러블이죠. 어베일러블. 그럼 수용 가능성은요? 어셉터블. 접근성은요? 어세시블. 지불 부담 능력, 어포더블. 분명히 우리 다 일어날 때 배우셨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나중에 영어로 나와도 답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자, 9번이에요. 자, 우리 오마 진단,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자, 오마 진단에는 수준이 있다네. 1수준, 2수준, 3수준. 몇 수준까지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고 있어요. 죄송해요. 문제가 흐트러져 있네. 잠깐만요. 네. 자, 5번입니다. 사례관리 흐름에 따른 단계. 사례관리. 요새는 사례관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따르는 단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올바른 거. 이거는 사례관리 하는데 그 단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2단계밖에 없네. 그치? 너무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불충분합니다. 그래도 안에 풀긴 풀어야 되는데 혹시 사례관리 제일 처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초기 접촉. 그 다음에 초기 접촉하자마자 뭘 할까요? 사정해야 되겠지? 네, 사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 뭐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 갖고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개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입. 그리고 나면 어때? 체크해야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서 다시 한번 재사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이거죠. 2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 고르기도 쉬울 것 같은데 답은요? 몰라요. 그럼 1번 맞아요? 사정한 다음에 스크리닝 해요? 아니죠? 스크리닝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째 수행하고 나서 서비스 간에 조정해요? 아니지. 어떻게 해요? 서비스 간에 조정, 비용 평가.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수행하고 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접수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네, 맨 처음에 접촉하고, 초기 접촉하고, 그 다음에 사정하고. 괜찮죠? 네, 답은 3번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4번. 자, 평가하고 서비스 협상? 아니죠. 서비스 협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서비스 간에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 같아요. 그래서 두 개긴 하지만 이게 좀 헷갈렸었습니다. 자, 요거 유인물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사례 관리는 시험 문제가 좀 제법 나올 것 같아서 연습할 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9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대로 돼 있나요? 근데 박스 안에 초기 면접, 그다음에 문제 상황 측정, 그다음에 재활 계획, 서비스 간의 조정, 모니터링 이 순서대로 돼 있나요? 몰라요? 예, 순서대로 일단 안 돼 있죠. 예, 해보세요. 자, 제일 처음 뭘까요? 초기 면접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사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상황 및 측정. 요게 두 번째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계획해야 되겠죠? 계획 뭐 할까요? 재활 계획 들어가야 돼요. 재활하면 우리 지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 자체가 재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 계획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이